무조건 팔리는 카피 5초 만에 초보도 전문가 뺨때기 치는 카피라이터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글청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팔리는 글을 반드시 써서 반드시 매출을 높여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진 기획자, 마케터, 광고인, 그리고 또 기업 대표님, 뭔가를 판매하시는 셀러라면 꼭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팔리는 글 작성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이 책이고요. 저도 이 기법으로 3일간 조회수 430만에 발생시켰고 구독자와 팔로워 합쳐서 25,000명 이상 또 발생시킨 방법이기도 하니까 오늘 잘 들어보세요. 책 제목은 뭐냐면 어떻게 팔지 막막할 때 읽는 카피책. 제가 이 책 3번 읽은 사람으로서 일단 이 책 들어가기에 앞서서 진짜 세상에 수만 가지의 엄청난 카피 기법들이 존재하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쉬운 카피 기법 한 개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최소 수천만 원 버는 무기는 갖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I면 욕하세요. 바로 A면 B다라는 공식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이 공식만 써서 아까 전에 1분 미만 영상 만들었고 이 영상이 인스타에서 대박을 쳐서 3일 만에 400만 조회수가 넘은 겁니다. 이 동작만 하시면 통증이 낫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AB 공식이에요. 끝이에요. 이 동작이 바로 A, 즉 액션이고 통증이 없어진다. 이게 바로 B, 베네핏, 이득이라는 겁니다. 베네핏이라는 건 뭡니까? 제품 특징이 아니에요. 이 제품 특징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혜택, 즉 구매자가 얻는 이득을 말해요. 만약 벤츠 S클래스를 샀어. 근데 엔진 마력은 뭐 300마력이고 가격은 2억이야.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특징을 말한 거죠. 이렇게 비싼 차를 사면 얻는 혜택, 즉 베네핏은 뭐냐면 넌 성공한 사업가야 라는 타이틀을 얻는 거죠. 이게 구매하는 분들이 느끼는 베네핏, 즉 내심으로 바라는 어떤 이미지고 이득인 거죠. 이게 베네핏인 거예요. 아까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너 혹시 허리 아프니? 이 동작만 해. 그럼 너 통증이 15초면 없어져. 이 동작만 했더니 혜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AB 구조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사람들은 긴 걸 싫어합니다. 지금 당장 글하고 영상 제목만 이 A하면 B한다는 구조로만 바꿔보세요. 이거 진짜 전형적인 공식인데 쓰는 사람만 써요. 제가 뇌피셜이 아닙니다. AB 프레임으로 제가 영상 단 한 개를 제 고객사에 만들어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회수 400만에 넘고 하루 만에 팔로워도 1만 명 넘게 증가했어요. 이게 한 명이 아닙니다. 이게 불과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들 그러실 거예요. 이쯤에서. 그렇게 카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여기서 너무 기쁜 게 뭐냐면 말만 그렇게들 하시지 직업적으로 글 쓰거나 영상 만드시는 분 빼고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쉬운 공식인데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팔 물건도 없고 돈 받는 아이템으로 상품화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팔리는 카피라는 것 자체를 쓸 일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경쟁자 탓하기 전에 이 책은 사업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준비하시던 분이든 적용만 하면 최소 10배 이상의 효율은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안 그랬으면 이 책 소개 못해요. 욕 처먹습니다. 또 다음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이 책 처음부터 쓸데없이 이론과 개념을 소개하고 싶진 않습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식별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AB 공식을 넘어서 좀 더 정교한 공식인데 그게 뭐냐면 아이다 공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진짜 수없이 많은 카피 공식, 글쓰기 공식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결국 이 아이다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자가 하는 설명입니다. 즉 뭐냐면 A는 어텐션, 즉 주목 끌기, I는 인터레스트, 관심, D는 디자이어, 욕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욕, 구매욕, 식욕, 다 이 욕구죠. 마지막 액션, 이건 A, 즉 내 고객이 반드시 했으면 하는 행동. 사업자라면 내 고객이 구매라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죠.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죠. 이 아이다 공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을 헤드카피로 먼저 주목을 시킵니다. 첫 단계. 그 다음 내용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켜. 그럼 이 관심을 가진 고객은 어떻게 합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매라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로 정리하면 최근 들어 KC 인증이 아주 핫하죠. 이걸 아이다로 풀어볼게요. 참고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보를 제공하고 강의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1인 사업가라고 그냥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나의 목적은 뭐냐면 시청자의 목적은 뭐냐면 최대한 관심을 끄는 글이나 영상 올려서 내 홈페이지 또는 내 랜딩 페이지 또는 내 공간으로 최대한 많이 들어왔으면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 이건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도 마찬가지죠. 일단 먼저 주목시킵니다. 어떤 글이든 또는 어떤 영상이든 어떤 유료 광고든 주목시키지 못하면 의무를 다 안 한 겁니다. 다만 부정적인 표현으로 주목시키면 조회수는 높아지겠지만 그에 비례해서 쌍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KC 인증? 이거 모르고 해외 직구했다가는 벌금 세게 먹습니다. 주목시켰죠. 이러면 잘 몰라서 혼란한 사람들은 경각심에 이 글을 클릭할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이죠. 이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KC 인증에서 어떤 점이 바뀌었고 또 직구족이나 셀러라면 어떤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전달하면 되겠죠. 그럼 이 내용을 본 사람 같으면 개인이라면 굉장히 주의할 거고 만약에 셀러라면 쓸데없이 법적 처벌이나 아니면 과태료 같은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이런 전문가가 옆에서 날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거, 즉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럼 다음번은 뭡니까? 이제 욕구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내용에서 관심이 유발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전문가가 쓴 전자책이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죠. 왜냐하면 난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즉 욕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또는 이 사람 인스타에 가서 상품에 달린 후기도 보고 어떻게 구매하는지 과정도 들여다보게 돼요. 구매 직전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죠? 액션, 이제 구매 남죠. 내가 바라는 구매라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내가 바라는 신청서 제출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누가? 내가 지금 주목시켜서 관심과 욕구를 불러일으킨 바로 당신 또는 그 고객이 하는 행동인 거죠. 욕구까지만 불러일으켜도 내 홈페이지 또는 내 채널에는 이미 트래픽이 폭증하게 되고 400만 회처럼 나 자신이 그 가운데에서 전문가로 브랜딩이 되는 거죠. 지금 500만 됐거든요. 이런 조회수를 만든 힘이고 3일 만에 구독자 16,000명을 만든 프로세스가 된 겁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하게 공식이나 꼼수 수준만 알려주는 단편적인 책이 아니에요. 물론 앞서 이제 AB 공식과 아이다만 알고 써먹기만 해도 성과가 지금보다 대폭 향상될 겁니다. 실전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간단한 것조차도 실행을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뺨 맞겠네.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아이다 공식 이야기했을 때 이 영상 꺼버리거나 욕한 분도 많을 겁니다. 고작 그런 거라고?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그런데 저는 이런 반응이 너무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거 쓰는 사람만 잘 되니까요. 이 책은 무조건 팔리는 카피 공식을 바로 써먹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진득하게 이 카피라는 것 자체를 A부터 Z까지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을 위한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당장 팔리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그 너머에는 왜 잘 팔릴 수밖에 없는지, 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어떻게 카피로 녹여내는지까지 전부 담겨 있어요. 집대성한 거야. 그래서 이 책은 책장에 꽂아놓고 언제든 필요할 때 보시면 되는 그런 책이에요. 멘토 같은 책이니까. 난이도는 초급자랑 중급자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책 구성은 정말 심플합니다. 중급자만 돼도 어려운 내용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철 선생님이 쓴 카피책이라고 있었죠. 유명한 책이죠. 그 책보다는 쉽습니다. 다만 그 책보다는 또 교과서적이긴 해. 그래서 학습자한테는 이 책이 맞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정철 선생님 그 책 보세요. 이 책은 크게 3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카피 계획하기. 두 번째, 카피 작성하기. 세 번째, 이미 쓴 카피 업그레이드하기. 이 3개밖에 없어요. 이 3단계 중에서 2단계까지 카피 작성 단계까지만 읽으셔도 제가 보기엔 이 책에서 가치를 다 뽑고도 남습니다. 욕심나시는 분은 3단계까지 보시는 거예요. 다만 이 책 읽기 전에 반드시 적용할 만한 의욕을 가진 분이어야 되는데 즉 이미 뭔가를 시작한 분한테만 이게 의미가 큰 책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 책은 내 제품이 안 팔린다, 내 글에 조회수가 안 나온다, 내 영상에 팔로워가 안 나온다, 내 글과 영상에도 매출이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조회수와 판매 안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문제까지 짚어서도 해결해주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챕터를 보면 카피의 본질은 뭐냐면 팔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카피의 존재 이유는 팔기 위한 거야. 여기서부터가 이미 저자는 이 카피라는 게 단순한 글쓰기 도구가 아니라 어떤 표현 수준을 넘어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결국 무엇을 판다는 건 대상이 누군지도 알아야 한다는 건데 대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대상을 착각하면 영원히 판매를 또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상을 한정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 대상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지 못하면 사업가로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거 진짜 업력이 오래되신 분도 잘 몰라요. 이 책 115페이지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5단계로 고객을 정의하고 있어요. 먼저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가령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나 저는 허리 디스크 통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볼게요. 그 사람이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허리 통증 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내 센터에 많이 왔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 센터에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걸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뭐든지 구분하는 사람이 천재라고 하죠. 이 책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대상을 구분을 해줍니다. 첫 번째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상태는 뭐냐면 통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대상이 될까? 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 있는 사람, 즉 통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허리가 아프다는 건 알지만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센터가 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 대상일까? 맞습니다. 대상이에요. 세 번째, 허리 통증도 있고 이 허리 통증을 해결 가능한 통증인 것도 알아요. 즉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알아. 치료센터가 있다는 사실은 근데 몰라요. 당연히 대상이죠. 네 번째, 통증도 있고 통증에 대한 해결책도 아는 사람이에요. 다만 치료센터가 많기 때문에 통증 해소 방법도 유튜브 같은 데서 또 많이 봤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사람입니다. 즉 구매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대상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제 해결책도 알고 우리 치료센터가 존재하는 것도 다 알아요. 우리 치료센터에서 100% 구매하고 그 돈 낼 사람이에요. 다만 이 사람은 뭐냐면 1회에는 5만 원인데 10회에는 40만 원이래요. 그럼 더 좋은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당연히 10회를 끊겠죠? 그럼 이 사람 대상일까요? 이 사람 대상 아닙니다. 지금까지 5단계로 대상을 구분 지었는데
2단계에서 4단계까지만 우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식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각 단계별 카피의 역할을 적어놓기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구매하는 이유와 심리적 원리까지 그래서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이렇게까지 내용이 확장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책을 한 서너 번 읽어보니까 느낀 점인데 바로 이 저자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카피는 단순히 주목받는 글쓰기가 아니다. 카피는 그걸 넘어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스토리를 짜는 방법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출판사에도 욕먹어요 제가. 나머지는 사서 보십시오. 충분히 살 가치가 넘치는 책이에요. 이 스토리 구조만 또 이해하시면 고객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옥황상제처럼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았으면 What women want 영어 아시죠? 매출은 그냥 껌이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아이다라는 공식에서 보면 D에 해당합니다. 디자이어. 그럼 예문을 바로 생각해 볼게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아이가 어떤 증상인지 빨리 검색하고 싶다. 이 책에 나온 예문이거든요. 이 문장이 말한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은 구매하는 동기가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에서 고객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3단계예요. 이 문장을 다시 보시겠어요? 아이가 아픈 상황이 발생했어요.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상황이 아이를 지금 바로 긴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지 부모로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이 증상에 대해서 부모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을 정리하면 뭐다? 문제 상황에 빠진 고객이 있다. 그리고 그 고객은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하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검색, 탐색이죠. 이 구조는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해서 이 구조만 잘 써먹으면 어떤 글이든 어떤 내용이든 어떤 유료 광고든 영상이든 어떤 카피든 고객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작성할 수 있는 치트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머리좀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애가 갑자기 아픈데 가만히 앉아있을 부모가 있어요? 이럴 때 누군가는 이 상황에 딱 맞는 카피만 작성해 놓으면 아까 A, B 말씀드렸죠? 무조건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팔리는 원리는 여기서 끝났어요. 참고로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전체 내용에서 20분의 1도 다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카피라이팅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더해서 마케팅 그리고 판매 전략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리고 인간 심리까지 다룬 종합서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분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1회독 정도 하신 다음에 책장에 넣어놓고 카피가 필요할 때 그리고 판매가 안 될 때마다 핵심 부분을 찾아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책 총점을 매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 이 책은 초보자에서 중급자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어렵지는 않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써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용성. 이 책은 사업하시면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4.5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분량. 이 책은 366페이지예요. 에필로그 빼고. 이런 웬만한 실용서들 중에서 300페이지 넘는 책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1점 빼서 4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4.2점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필수죠. 뭐? 오늘 영상 썸네일도 AB 공식 적용한 거 아니냐고? 다 배웠네. 하산해.